일주일에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한 6일? 일주일에 6일이요? 밑 빠진 벽에 물 붓기라서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계신 거 보면은 아직은 좀 덜 아팠다. 건강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약사 박하늘입니다. 서른이들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영양사입니다. 서른이들이 그동안 몰랐던 영양 정보나 잘못된 영양 정보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승현입니다. 서른이들의 척추 관절 건강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 오셨었잖아요. 솔루션을 처음으로 해드렸는데 잘 관리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어떤 사연자가 오실지. 저희가 봤을 때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위가 안 좋다고 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위궤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한데요. 자세나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솔루션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사연자는 흡연도 하시고 술도 많이 하시는데요. 식습관은 제가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밀가루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과자나 간식으로 해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운동도 하시는데 식생활 습관 고민도 많다고 하신 거 보면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 같거든요. 이분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사연 보내셨다고. 서른이들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른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역류성 식도염의 큰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환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역류성 식도염이 흔하다고 해서 별거 아닌 질환은 아니고요. 위식도 괄약근이 이완돼서 잘 조여지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위산이 역류하면서 염증을 만드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염증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위암이나 식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궁금해하시는 의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면 역류성 식도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영양 밸런스를 맞게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또 이런 무리한 운동은 복압을 상승시켜서 식도 괄약근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영양 관리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사연자 진짜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제 생활 패턴이 역류성 식도염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5, 6년 동안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건강도 못 챙겼는데. 보험도 못 챙겼다고? 더 이상 놓치지 마. 보험은 NH농협 손해보험.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신 지 5년이나 되신 거예요? 기억하는 건 한 5, 6년 된 것 같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럼 병원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거라고 하면 사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라기보다는 올라오는 그 위산을 억제해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건데 이 위산 분비 억제제 PPI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복용하셨을 때 뼈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뼈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처음 들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은 미네랄들이 흡수가 조금 덜 될 수 있어서 뼈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칼슘을 추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칼슘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있는 시간에 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인가요? 한 10시간 앉아있죠. 사연자님처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자세로 오래 있고 앉아있는 시간 길다 보니까 굽어지거든요.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좀 움직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분 펴는 스트레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손깍지를 끼고 위로 천장 쪽으로 쭉 뻗어준 다음에 시선을 깍지 쪽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후 뱉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숨을 후 뱉었을 때 등 쪽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꾸준하게 해서 몸이 굳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니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 긴 시간 이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양배추즙이 좋다 해서 양배추즙도 먹고요. 양배추가 천연 소화 효소라고 할 정도로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걸 또 맞게 챙겨 드시고 있고 가끔 이렇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으면 양배추를 쪄서 드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단 관리를 이렇게 나름 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도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밀가루도 다 드시더라고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빨간 김치찌개인가요? 고추장 불고기, 파스타, 고기, 스팸, 그리고 옆에는 부대찌개 볶음. 술 안주 위주로 좀 먹었어요. 식단 관리 전에는 짜고 밀가루에 아주 폭탄으로 다 드셨는데 기름기가 많고 맵고 이런 게 다 위에 자극을 주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나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계속 따갑고 불편하고 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죠.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위가 적은 양의 음식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건데 역류성 식도염이 저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염 간장이나 천연 향신료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럼 자체적으로 다른 양념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리법을 바꿔서 재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서른이들은 솔직히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술과 담배로 좀 많이 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되게 안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의지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솔직히 말하면 6일? 일주일에 6일이요? 술, 담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걸로 고치려고 하시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서도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계신 거 보면은 아직은 좀 덜 아팠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언제쯤 밀가루를 먹을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신 이유가 그 밀가루 드시고 싶으셔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성분이 위에 오래 남아서 이렇게 팽창감을 주기 때문에 소화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먹지 말라 이러면 스트레스를 또 받잖아요. 그 대체제인 뭐 글루텐 프리 제품이나 통밀 요소가 높은 제품, 스밀처럼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밀가루를 끊겠어요. 밀가루를 드시더라도 제발 소화를 시키고 2-3시간 있다가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최대한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증상이 좀 호전이 되면 그때 밀가루를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먹고 난 후에 몇 시간 있다 자면 되나요? 역류성 식도염에 제일 안 좋은 게 소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 위산이 나오는 상태에서 눕게 되면은 당연히 식도를 더 많이 올라오겠죠. 위산이 뭐 역류된다 이래서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위산은 달걀 껍질을 녹일 정도로 되게 강해요. 2-3시간 동안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바로 자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안 좋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에는 처방받아서 드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제일 낫기는 합니다. 그거를 드시고 계시니 칼슘도 챙겨 드시면서 뼈 건강도 챙기시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너무 그렇게 강박을 갖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내가 나에게 보상도 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덜 분비되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맞는 걸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랑 맛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연자님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식습관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 알았거든요. 저도 사실 질병이 식습관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했는데 약으로도 같이 이렇게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배웠고 저는 역류성 식도염에 괜찮은 자세가 있다는 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술은 좀 적당히 드시고 한 달에 한 번 위스키 먹겠습니다. 줄이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줄여 나갔으면 될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분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칼슘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고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건강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준영 사연자님을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서른이들도 역류성 식도염 잘 관리하시면서 식습관이나 영양제 잘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렸던 것처럼 좋은 자세 그리고 좋은 스트레칭으로 서른이들의 건강 관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은 없앨 수 없어도 통증은 없앨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서른이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러 왔습니다.